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방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계정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섬겼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다. 재선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민주당과 나라를 위해 물러나고 남은 임기 동안만 대통령 직무를 다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이번 바이든의 사태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부터 먼저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 역시 휴일에도 열리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사퇴 의사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급락 움직임 한번 보이면서 이번 대선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진행 중인 레이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 움직임 보이는 모습 관측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 실시간 움직임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바이든 사태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시세가 한번 꺾였다는 것은 적어도 투자 시장에서 지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토론 이후 그리고 트럼프의 피격 직후 벌어졌던 트럼프 랠리, 트럼프 시세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 직후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관세를 올리고 TSMC를 압박하고 반면에 에너지 산업을 부흥시키고 세금을 줄이고 리쇼링을 유도하고 이런 전략을 쓰면서 이미 자산시장이 이 내용을 상당히 선반영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사태로 대선의 주요 승부처가 되는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에 눌려있던 섹터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올랐던 섹터는 다시 일시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벤트는 단기 파동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이 사실상 차기 대선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놓은 상황인데 이번 바이든 사태로 다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증시의 불확실성마저 다시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또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세에서 읽을 수 있는 시장 움직임은 일단 하락을 한번 시세를 보인 다음에 곧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캐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새로운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될 것이고 또 새로운 대선 후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가장 유력한 주자는 현 부통령인 캐멀라 해리스가 될 것 같고요. 59세에 그는 당선된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두 번째 흑인 대통령 타이틀을 갖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리스 부통령이 기금 모금 열심히 다니면서 상당한 기금을 끌어모았다는 점 그리고 부통령이라는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면 이 당내의 여성 지지와 그리고 큰 계파 중 하나인 이 흑인 지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밀고 있죠. 바이든이 이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 후보로 내가 내린 첫 결정은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오늘 나는 이 해리스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 이게 바이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가 몇 명 있는데요. 이 개빈 뉴섬이 또 대안으로 떠오르죠. 56세에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또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주지사를 하고 있는 그레튼 휘트머는 바이든이 물러나더라도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사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또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이번 피격 사건이 있던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데 23년에 당선이 됐었는데 이 펜실베이니아가 상당한 선거인단 19명이죠.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이 꼭 잡아야 하는 지역이고 또 경찰에 대한 지지 같은 보수주의적 행보, 보수주의적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부정적인 무속 유권자의 지지 일부를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깜짝 부각됐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당선된다면 최초의 동성애자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하얏트 호텔 체인을 보유한 프리츠커 가문의 정치인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돈을 풀 수 있는 선거 자금 여부 문제가 좀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강력한 후보로 여겨지는 미셸 오바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쟁점이 지금 민주당 캠프에 모인 돈이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슨 부통령 이름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결국 캐멀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 최소 부통령 후보로는 남아 있어야 이 모은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도 아마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지난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로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재선을 포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다음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이 이 허버트 험프리였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죠. 하지만 그는 리처드 닉슨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이 사퇴의 의사를 밝힌 이후에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이 재선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임기까지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위험하다. 지금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핵버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선 전까지 증시 흐름 어떻게 바뀔지 면밀하게 관찰해서 저희 월가월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트럼프가 증시의 메인 테마였다면 당분간은 민주당이 증시 변화의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속보 형태로 보내드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